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정말 안타까움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 단란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이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는 50살 가장, 그리고 48살 아내, 또 18살 딸, 그리고 15살 막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부부간의 금실이 참 좋고, 그리고 아들과 딸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그런 모범 가정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딱합니다. 5월 20일 오전 11시 반에 막내 아들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간밤까지 숙제를 하느라 늦게 잔 탓에 늦게 일어났는데, 보통 같으면 자기 어머니가 깨울 텐데 깨우지 않았어. 왜 그런가 하면서 자기 방에서 나서 다른 방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방에 침대 위에는 자기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가 숨진 채 있었고, 또 방바닥에는 자기 아버지가 숨진 채 있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살 같은데 빨리 와달라. 그래서 소방서가 출동하고 또 이어서 경찰이 또 출동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겠죠.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몸에는 주저흔이라고, 주저흔이란 것은 한 번에 치명적으로 그렇게 강한 살인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상처를 내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자살할 때 이런 주저흔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헤지테이션 운드라고 합니다. 헤지테이션 운드, 주저하면서 자기 몸에 내는 그런 상처. 자기 아버지 몸에는 이렇게 주저흔이 났고, 그리고 18살 된 딸에는 방어흔이 났습니다. 방어흔이란 것은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할 때 본능적으로 막는 그런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디펜스 마크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자기를 해하려는 순간에 어떻게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가서 방어흔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몸에는 자상이란 것은 칼에 의한 그런 상처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흉기가 3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경찰은 이렇게 유출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또 딸을 숨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그렇게 동반 자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기 3개는 뭔가 하면 각자 스스로 자해를 해서 숨질 것을 결의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결과적으로 발생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50살 가장은 의정부 근처의 포천에서 목공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이런 목공업을 했는데 최근 1년 전부터 굉장히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빚이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빚이 제2금융권 빚이라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 빚이라고 하면 첫째, 대출 이자가 많이 높습니다. 일반 제1금융권에 비해서, 은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된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목격담이라든지 주변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가족들이 최근 들어서 빚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근데 딸이 18살 된 딸이 굉장히 말하자면 세견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여러 가지 고충을 잘 아는 그런 딸이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3명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데는 딸과 아버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곤 그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빚이 지게 됐고, 또 이 빚이 결국 동반 자살이라는 그런 험악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변의 말에 따르면 이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다. 그리고 부부간의 금술도 좋다. 아침에 출근 시간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기 일하는 데까지 태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도 불경기가 심하기 때문에 목공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은 자꾸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가장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50살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없어서 자기 부인이 점포에서 종업원 역할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책임이 든 딸은 이런 상황을 걱정을 하면서 많이 함께 가정의 일을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찰에서 유추하는 것은 빚 문제 때문에 실망한 아버지가 함께 자살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흉기 3개를 각자 가지고 자해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가 차례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결국 자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그대로 두었을까? 이것은 아버지가 평소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봐서 그래도 자기 가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은 살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애들은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은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지금 곳곳에 생계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북한 발악기를 하고 800만 달러인가 또 북한에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800만 달러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또 구조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북한 바라기만 하는지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가족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 단지 빚이 있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울고 또 부둥켜 울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구제를 해주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가족 3명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학교 2학년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졸지에 천혜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런 일입니다. 이
막내 아들은 이제 조부모 손에 의해서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어떻게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마음을 상처를 입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가정 가슴속으로 슬프고 또 슬픕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앗은 그리고 또 버린 이 일가족 3명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은 유가족, 막내 아들, 또 부모님이 계시겠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이런 점도 수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의 상처 부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이 자해를 한 것인가,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변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다른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일가족 경제 문제 때문에 스스로 동반 자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찰 기자, 사건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현장이라든지 범행 현장에 주로 경찰들과 함께 출동을 해서 여러 상황을 봐왔습니다만, 이처럼 끔찍하고 가슴 아프고 또 마음에 크게 반향이 되는 이런 사건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15살 막내 아들, 굳건하게 살아남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만날 때는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전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이런 가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 불황, 경기 불황,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불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좀 더 경제 살리게 진력을 좀 하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불쌍한 일들이,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 바라기는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